안녕하세요. 개미디렉터 김보라입니다. 간밤 뉴욕에서 경기 지표도 또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1월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숨 고르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내튕김에 1880까지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다가 지금은 보합권에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면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5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4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2,4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상승폭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다시 빨간불로 돌아왔는데요. 187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닷새째 오르는 코스닥은 오늘도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1510선 중후반에서 계속 맴돌면서 소폭의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1% 정도 오르면서 51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팔지 않는 정도, 기관 쪽에서는 2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영향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이틀째 내리고 있습니다. 국거래일 만에 다시 114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낙폭도 제한되고 있지만 유로화의 강세가 꾸준하게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1150원대까지도 오르지 못하는 모습 114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저희가 마련해 뒀는데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분들이라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상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저희가 열어두겠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포트폴리오 상담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문자 모두 다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서도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어떠한 이슈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쉽게 풀어보는 시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냉철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1월 건설 지출도 예상 밖의 호조를 나타내면서 새해 첫 거래일을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장이 그 연휴를 끝내고 예. 이제 2012년 개장을 했는데요. 예. 일단 이번 주에 중요했던 지표들 중에서 첫 번째 지표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네. 이게 6개월 내 최고치가 나오는데 그 이전 수치는 52.7이었고 요번에 나온 것은 53.9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치는 53.2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웃도는 어떤 개선된 모습이 나왔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나왔다는 것은 경기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특히 이 50이라는 그 기점으로 해서도 50이 넘어갈게는 경기가 확장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융위기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건설 지출이 1.2% 증가를 했는데 시장에서 그 예상치였서는 0.4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건설 지수 같은 경우는 주택 지표의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주택 지표가 되지 않으면 3차 양적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랬는데 1.2%까지 증가한 것을 봤을 때는 향후 주택 지표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어저께 그 의사회록이 있었습니다. 의사회록 공개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금리, 연방금리에 대해서
오픈을 잘 안 했었죠.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정책의 투명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시면 이제 꼼수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어떤 시그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시장 투자가들이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반발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저께 미국장은 상승에서 마감했는데 정말 중요한 공간을 넘어서서 끝났습니다. 장중 한때는 12,479포인트까지 갔었죠. 근데 막판에 한 80포인트 밀렸습니다. 이 80포인트가 밀리게 된 계기는 그 그리스 유로화 탈퇴 가능성이 시장의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가 그 트로이카라 그래서 EU하고 ECB 그 다음에 IMF를 통해서 1차분을 1,100억 유로를 아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2차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본 게 1,300억 유로를 받겠다라 했는데 이 뉴스가 이제 상승폭을 약간 줄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걸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개월에서 5개월 뒤까지의 합의가 결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화의 탈퇴라는 것은 결국 유로존을 탈퇴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게 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뭐 이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것이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 사실 그 미국장 영향으로 상승이 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현재 현물을 동시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선물을 프로그램 매수를 1,470억 정도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물을 사면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뭐 1900 근처에 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박스권 대응을 하면서 저점에서 받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좀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거래에서 보시면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3천억을 사고 프로그램 매수에 7천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 11,000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2조가 넘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특히 선물에서 11,000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누적 매도로 14,0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1,000개를 다 환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의 추세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800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물을 또 주워 담기 위해서 시간 벌기 작업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되면은 G1인 미국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G2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 국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현재 시장 상황의 모습을 보면 미국이 가장 강한 시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미국은 추세대를 벗어나서 중요한 구간을 완전히 관통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유로존의 독일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장은 차트의 키높이로 봤을 때 아직 못 갔다는 얘기죠. 차트의 키높이를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에 갖다 맞춘다면 현재 국내장은 1950선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5, 6% 정도가 뒤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독일이나 프랑스가 올해 새해 개장을 하면서 더 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추세세를 벗겼기 때문에 메이저 입장에서는 지금 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마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110만 원 전후가 시장의 마무리 삼성전자의 끄트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10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그 여타 종목들이 올려면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타 종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차트상으로 보시면 8월 16일부터 상승했습니다. 그 8월 16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8월 16일은 언제냐면은 미국에서 국가신용등급이 8월 2일 정도에 강등됐습니다. 2일에서 8일 사이에. 그래서 곧
그때 하락할 때부터 삼성전자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타 정보가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은 꼭지점이 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맏형으로서의 역할은 다 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주변 종목에서 상승을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정리해서요. 오늘 오후장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후장은 예. 아직 시간이 2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예. 혹시 만약에 바운딩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1905포인트 정도를 혹시 회복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차화정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지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변 종목이 오늘 올라오는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포스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시장은 주변 종목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하단선을 밀린다면 뭐 지난번 말씀처럼 1650이나 뭐 이 정도 무너지지 않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첫 통화하게 될까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물산을 갖다가 네. 삼성물산하고 하이마트가 삼성물산도 좋다고 내가 했는데 너무 조금 올라오면 다 빠져버리고 네. 참 기대감을 갖고 샀는데 예. 좀 결과가 그렇네요. 네, 종목에 그래서- 대한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제가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바로 종목 얘기를 해주시네요. 삼성물산과 하이마트 보유 중이신데요. 두 종목 매수 가격과 비중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은 네. 72,700원에 네. 70%고요. 네, 72,700원에 비중이 70%요. 예. 하이마트 하이마트는 8만 원에 네. 30%예요. 하이마트하고 삼성물산 두 종목인데 일단 하이마트와 그리고 삼성물산 매수가 부근에 큰 손실은 없으시네요. 근데 조금 부담이 되는 점은 삼성물산이 비중이 조금 많다는 점인데요. 예. 그럼 두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가득 메우셨는데 제가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김입니다. 네, 김해에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물산과 하이마트 두 종목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삼성물산도 카타르에서 예. 도로공사 수주를 갖다가 2.9억 달러를 땄다고 이렇게 좋은 네. 이제 뉴스는 나오는데요. 예, 근데 왜 자꾸 안 오르고 예. 조금 오르면 그냥 빠지기 바쁜지 네. 그게 궁금하고 예. 네, 오늘 수주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도 궁금하신 것 같고 하이마트는 어떻습니까? 하이마트도 좀 오르면 네. 또 빠져버리고 네. 하이마트도 지금 제가 제일 꼭대기에서 하고 예. 삼성도 제일 내가 높은 가격에 샀는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매도하기도 좀 그렇고 네. 좀 궁금해서요. 네, 두 종목 다 조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직접 한번 예. 얘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어떻습니까? 인사 네, 인사 나누시고요. 먼저 하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그 댁이 김해 씨라고요? 예. 가까우시네요, 고향과. 저기 부산 바로 옆이시네요. 그러세요. 예. 김해 예. 어디 사시는데요? 여기 안동입니다. 김해 안동이요. 김해시 안동.
그쪽은 제가 잘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저쪽 뭐지? 여기 그 상계동 상반동 쪽하고, 상계동 쪽하고 그 내외동 있죠? 옆에. 예. 그쪽으로는 좀 자주 제가 왕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예. 제가 안동은 좀 잘 모르겠네요. 좀 아는 쪽 좀 알라 그랬더니. 일단은 뭐 어쨌든 뭐 그 뭐 고향 근처 분이니까 반갑고요. 예, 일단은 주식 하시면서 조금 그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조금은 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일단은 그 어느 것부터 봐드릴까요?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요? 예. 이게 비중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좀 걱정되죠. 예. 근데 왜 이렇게 70%나 들어가셨어요? 아, 좋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예. 다른 거를 안 사고 100% 하려다가 그거나마 30% 제가 뺐거든요. 어저께 부산 아주머니 100% 얘기하시는데 좀 비슷하시네요. 이렇게 조금, 우리 동네 특징인가 봐요. 조금 그 화끈해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간에 조금 이렇게 뭐 하면은 그냥 무조건 질러 읽은 것 같아요. 꼭 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일단은 삼성물산 아까 전에 뭐 카타르 수주 얘기하셨잖아요. 예. 요거는 일단은 그 뭐지? 올해 일단은 그 연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만 좀 갈 거예요, 시장이. 예. 어저께 그 시장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IT, 자동차, 화학만 샀죠. 예. 아무튼 시장이 조금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한 업종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제 의견인데 그 수주 같은 거 해야 되는 그 업종 중에서 제가 보기엔 건설주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제일 잘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조선주도 수주해야 되죠. 예.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조선업체들이 그 수주가 작년보다 못하거나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수주가 작년에 한 600억 됐는데 한 700억 정도 될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주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근데 그 삼성물산 뭐 건설업종은 좀 잘 버틴다고 봐야 돼요. 이게 안 올라가서 그렇지. 그 뭐 화학주 같은 거 보면은 뭐 LG화학 이런 거 보면 바닥에서 못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그래도 리바운딩이 6만 원에서 7만 5천까지 리바운딩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일단은 시장 그 수주 모멘텀이 일단은 그 시장이 좋아야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좀 조금 재미없지만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그 수주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삼성물산이 그 7월 달에 세무조사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세무조사 들어가가지고 그 무슨 이유인지는 그 삼성물산도 말을 안 해주던데 그 세무조사 때문에 과징금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4분기까지 그 영업이익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3분기 때 그 과징금 때문에 영업이익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4분기까지 해소가 되면은 아마 그때 갈 겁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는 좀 버텨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수주 모멘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세무조사 말씀드렸죠. 예. 세무조사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세무조사 요거 때문에 과징금 때문에 아마 4분기 그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계속해서 한 7만 원 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 4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다려야? 실적이 아마 그 1월 말쯤에 그 1월 6일부터 아마 그 삼성전자 잠정치부터 나올 거거든요. 1월 9일부터. 그래가지고 한 1월 달, 2월 달, 한 2월 달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이마트보다는 삼성물산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올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예. 이제 한 뭐 3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2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외국인 기관 쪽에서 IT하고 자동차 그 화학 쪽으로 어떤 한 업종 내에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풀리면은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네. 뭐고 비중이 70%인데 네. 좀 줄여야 될까요? 제가 줄인다고 줄일 아니면- 거예요? 네? 제가 줄이라 그러면 줄이실 거예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좀 그렇네요. 근데 이거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이라 그러면 안 줄이셔서 제가 말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은 줄이실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줄이신다고 가정을 하시면 제가 예. 보기엔 30%까지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만약에 저라면은 포트를 한 100에서 봤을 때 한 3종목 정도, 4종목 정도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포트를 제가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종목은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 3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까지는 줄이고 전체 한 세 종목 정도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기다리는데 본전 정도 가격을 주면은 일단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한 30%까지 줄이고 현금 한 40%좀 만드세요. 저는 많이 빠지니까 네. 밑에서 또 사갖고 예, 이건 빠지는 게 올라가려고. 아니지. 예, 이건 빠지는 게 아니죠. 이거 뭐 72,700원에서 69,000원 뭐 이거 빠지는 거 아니죠. 뭐 하나케미칼 34,000원에 매수했다 전화와가지고 2만 원 된 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신 분도 많은데. 아니 예, 6만 5천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서 또 사갖고 올라가려다가 예. 한쪽에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사게 되면 또 그럴까 봐서 안 샀는데. 원래 자기가 손실 나면 제일 많이 난 것 같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마트가 문제 같거든요. 예. 하이마트가 이 회사 내용 아시죠? 예. 이거 일단은 그 경영권 분쟁 있었잖아요, 얘기가. 예. 근데 일단 경영권 분쟁 뭐 지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 이미지 타격이 왔거든요. 그래서 실례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SK 뭐 그 이재환 부회장이 뭐 구속 수사 받고 그다음에 SK 그 이태 그 회장이 또 수사 받으니까 회사 주가 안 좋죠. 예. 효성도 예전에 그 누구죠? 그 부회장인가요? 그 회장인가 그 검찰 수사 받으니까 주가 안 좋게 되죠. 예. 똑같이 하이마트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게 못 가는 이유가 일단은 그 경영권 분쟁 그 문제 때문에 기업 이미지 일단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주가가 좀 가려면 뭐가 마무리가 돼야 되냐면 지금 유진기업하고 손정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62%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일단 팔면서 지금 GS 리테일하고 롯데쇼핑이 뭐 갖고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 둘 중에 어떤 M&A가 마무리가 돼야지 요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삼성물산 제가 보기엔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가지고 계신 그 가격이 8만 원이죠. 예. 8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요 7만 원 지금 현재 가격 지금 8만 원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여기서 이 자리 못 지켜주면 일단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M&A 보시는 건 좋을, M&A를 일단 합병, 일단은 기다리시고요. 기다린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요 자리 못 지켜주고 미끌리면은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 하나 드리려면 요거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지금 사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M&A가 조금은 괜찮게 마무리가 될 것이란 전제하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일단은 그 M&A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괜찮지만 만약에 요 8만 원 가격 못 지켜주면은 삼성물산보다는 하이마트를 팔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팔라 그러니까 팔기 싫죠? 예. 원래 그래요. 아니 원래- 오늘도 네. 좀 8만 1,5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팔 기회가 없이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못 팔았거든요. 원래 내가 팔라 그러면 힘들어요. 예. 그거 원래 사기는 그렇죠. 쉬워도 항상 팔기는 그렇죠. 힘드네요. 원래 살라 그러면 가격 안 주고 팔라 그러면 또 가격 안 주죠. 예. 그게 원래 다 그래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마트는 그 자세 관찰을 하시고 삼성물산은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종목 교체하라 그러면 조금 싫죠. 좀 그렇죠. 그러네요. 원래 일단 그 종목 사면은 좀 수익 나고 사람 욕심이 그래요. 그 종목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나고 팔고 싶은데 손실 나갖고 팔라 그러면 이게 잘 안 팔아지게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마이너스 5% 손실 이 종목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재수 없는 경우에 한 5% 손실해서 자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20%까지 빠져버리면 그때는 더 어쩔 수가 없겠죠. 예. 그거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조금은 가져가시려는 말 듣고 싶겠지만은 일단은 그 주가가 올라주면은 당연히 갖고 가라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삼성물산보다는 하이마트가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재매수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상당히 좀 별로 안 편하신 것 같아요. 그 대답하시는 게. 일단은 종목 같은 게도 교체 매매 같은 게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일단은 삼성물산은 가져가고 하이마트는 조금 더 지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하는 대답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대답이 예. 저한테는 많이 와닿네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조금 이게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좀 고민 해결됐길 바랍니다. 예, 저 삼성물산이 예. 제가 좀 오랫동안 갖고 가고 싶었는데 네. 안 올라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예. 지금 전화 드렸거든요. 일단 삼성물산은 괜찮다. 좀 예. 오래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일단은 고민 조금 접어두시고요. 오늘 전화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은 또 김해에서 받아봤네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호남 소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865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31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이 종목은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호남석유 네. 같은 기업은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순수 석유 화학 업체라고 할 수 있죠. 에틸렌 판매가 이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지난해 같은 경우 뭐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그 중국 중심의 수요가 계속해서 이끌었고요. 물론 하반기에 그 중국이 계속해서 좀 긴축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품의 마진성이 그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결과적으로는 단기순이익을 기대치만큼 못 올렸다는 그런 측면들이 일단은 좀 이렇게 악재로 좀 작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석유 업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정유 가격이,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죠.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정제 마진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익성을 보게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경기 회복과 함께 원래 유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한 것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기의 발전에는 경기가 회복하는 데는 좀 방해 요소가 됐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약간은 또 역시나 우려가 되면서 이 석유 업황들이 전부 다 좀 와르르 무너진 측면인데요. 글쎄 1분기 쯤에 지금 이 미국의 그 어떤 주택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관점에서는 크게 뭐 손절이라든지 그런 관념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석유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시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박스권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한 28만 원, 거의 29만 원 선에서 지금 한 35만 원 선 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첫 번째로 대응을 하시고 석유 업황이 나아지고 미국 지표가 좋았을 때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무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80님께서 한 사람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전화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580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영화학이 들어왔네요. 5,9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479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영화학이네요. 네. 삼성화학 같은 경우에 네. 조금 이 회사가 조금 왜 이렇게 예. 저 같으면 뭐 삼성전자 비슷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삼성화학 이 회사 같은 게 기부 마인드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병호 씨가 그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가 그 부분 말고 부회장이라고 이석순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석순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지분이 지금 이제 HTS를 보면은 20%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지분이 17.7%까지 줄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줄었냐면 지금 이제 12월 2일, 12월 5일 이틀 동안 주식을 100만 주 그리고 120만 주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한 130억 정도 지금 이제 현금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 현금 확보한 이유가 그 창업주인 이종환 회장이 이제 그 교육재단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교육재단 설립 자금을 이제 그 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부 때문에 그 기부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대주주의 대주주가 주식을 청산을 해도 이렇게 주가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종목 같은 제가 오늘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응 포인트만 좀 간단하게 잡아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왜 추천했냐면 지금 최근에 와서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12월 23일까지 뭐 많이 들어봐야 5만 주 이 정도 들어왔죠. 지금 이제 8만 주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15만 주, 48만 주가 되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왔던 주식 수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기관 매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가 보기엔 6,400원 요 좀 돌파를 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 5,920원이신데 네. 일단은 그 6,180원 있죠. 6,180 제가 보기에는 6,150원 요거 못 지켜주면 일단 파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돌파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말씀인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일단 7,500원까지 보시고요. 네. 그게 아니라 6,400원에서 다시 한번 저항 받는다면은 일단 파시고 재미있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파인 디지털입니다. 네, 이 종목은 3,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라고 011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도 가격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 오늘 사신 것 같네요. 아까 예. 그 정고점 돌파하면서 사신 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음성 인식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장기적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우리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과거에 나왔었죠. 뭐 이렇게 말로 하면 갑자기 불 켜지고 그런 세계들이 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현실화되는 단계라고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고 차츰차츰 우리 생활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성장성은 상당히 좋지만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음성인식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시장의 패턴 자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시장 패턴 자체가 어떠냐면 이런 그 테마주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죠. 그러고서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크게 달고 내려오고 다음에 그 윗꼬리를 다음 날에 거의 다 대부분 먹으면서 올라갑니다.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그 패턴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지키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 기업은 2011년도에 적자가 됐고 올해부터 네.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2,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 좀 명심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25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지지 보이면 홀딩하고 가세요. 홀딩하고 가시고 정고점 분이라고 할 수 있는 4,000원까지 왜냐하면 테마성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네, 명쾌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넥스지 넘어가겠습니다. 486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비중은 20%, 매수 가격은 6,160원입니다. 네, 넥스지 한번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넥스지 같은 경우 예. 그 회사 내용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모르는 내용을 제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드린 것보다는 차라리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니까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단기고요. 그래서 어떤 반등을 노리시고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요거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일단적으로 그 시세가 이쪽에서 한번 죽었는데 다 매수하신 이유처럼 조금은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요 종목을 지금 생각나는 종목이 그 누리플랜. 누리플랜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누리플랜도 조금 그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좀 보긴 힘들 것 같지만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세 줬죠. 1차 시세 주고, 한번 죽고, 다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올려주고, 좋은 고점에서 죽었죠. 그래서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넥시지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 좀 나올 것 같아요. 넥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넥시지도 지금 현재, 시세가 마지막 파동이 한번 왔어요. 큰 파동이 한번 왔고, 다시 한번 죽었죠. 근데 요게 제가 보기엔 60일선을 지켜줄지는 그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5,500원과 6,000원 그 사이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바닥 잡고 한번 좀 다시 올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그 5,500원을 그 5,500까지는 좀 5,500원 사이에서 오늘 그 내일 반등 바로 보시기보다는 한 2거래 정도 더 보십시오. 2거래 정도 더 보시고 여기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그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누리플랜 차트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가 조금 유사한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5,750원 전후에서 바닥을 일단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못 지키면 일단 파시고 반등 줄 때 따라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상담 들어봤고요. 2580번님 많이 기다리셨죠? 차바이오엔 바로 넘어가 볼게요. 1,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단기로 투자하고 싶은데요. 매도 가격 궁금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수익 중이시고요. 네, 일단 수익 예. 중이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예. 이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 매매는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인데 워낙에 그 줄기세포라는 테마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만원선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지지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말하면 그쪽 밑에서 매수해 놓은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부분을 터트리면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물량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방향성을 잡기 힘들고 뉴스에
소비에서 많이 움직이죠. 근데 차바이오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긍정적이라 보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차병원이라고 하는 매출처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는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기업들은 뭐 제가 뭐 못 가본 기업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제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바이오엠 그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 투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어떤 수익을 보기보다는 분할 매도로 가야 됩니다. 상승할 때마다요.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로 가야지 그걸 끝까지 들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2,000원 선 도달했을 때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계속해서 비중 축소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비중 축소 계속 그런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들어봤고요. 한국카본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3509번님의 종목 5,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이 옆에 인천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인천이요? 네. 또 가까운 데서 보내주셨네요. 예. 한 분은 고향에서 가까운 분, 한 분은 서울에서 가까우신 예. 분이 보내주시는데 한국 카본 같은 건 잘 아시죠? 뭐 LNG 선이 뭐 늘어날 것이란 그 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대적 급등했는데 일단 요건 수급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그 나왔던 내용들은 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수급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차트를 좀 냉정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최근에 이렇게 그 하늘색 선 보이죠? 하늘색 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 위쪽으로 올라간 게 주가입니다. 주가면서 누가 매수했습니까? 기관 매수했죠. 기관 매수하면서 지금 올라왔죠.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기관 수급 주춤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주가 어떻게 됐죠? 주가 지금 못 가죠.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요 종목은 2차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요것도 마찬가지 차트 패턴 비슷한 패턴 한번 본다면은 요런 흐름이 현재 나와야 돼요. 원익 IPS 같은 이런 흐름이 지켜지면서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요 종목은 어떤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제가 보기엔 있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이쪽으로 가겠지만은 기관 수급 안 돌아온다면 요거 다시 뭐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매수가가 5,45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비중 일단 30%가 아니라 31 보유하셨대요. 31분.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241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기관 수급 보시면서 241선 5,460원이 매수가죠. 그래서 기관 수급 다시 한번 안 돌아오면은 241선 무조건 깨질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 보시면서 손절 라인을 5,450원에 설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카본까지 봐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경북 포항인데요. 네, 경북 포항에서 보내주셨고, 네, 포항에서 보내주신 분 어떠한 종목 고민이신지요? 예, 제가 현대제철이 네, 지금 지금 매수가가 14만 원이고, 예. 예, 비중이 70%. 네, 현대제철 종목 얘기를 듣자마자 고민이 많아졌는데 매수하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4만 원에 네. 매수하셨고 지금 가격이 한 9만 7천 원대에 내려와 있어요. 예, 현대제철 한 종목 보유 중이신 건 아니죠? 예, 현대차가 예. 21만 5천 원에 비중이 10%. 일단 이 종목은 손실이 아니고요. 수익 예. 중에 계신데 현대제철이 비중이 10%, 현대제철이 비중이 70%, 현대차가 10%네요. 예, 예,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건가요? 예, 예. 20% 현금 보유하시고 일단 가장 고민이 되는 종목은 현대제철이겠습니다. 예, 네, 고민이 많으신 만큼 바로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네요. 예. 네. 어떤 점이 먼저 궁금하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현대제철이 현대제철이요? 예, 비중도 많고 그런데 이게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 갈란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예, 그리고 다른 자본을 끌어서 이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해갖고 네. 단가를 평가를 낮춰서 또 해도 되는지. 물타기 그게 말씀하시는 조금- 거죠? 예, 예.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물타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사실상 그거 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종목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저 같은 경우는 15% 이상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한 기업이 만약에 수익이 잘 나게 되면 나머지 그 종목들이 손실이 나더라도 다 커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한 종목에 많이 실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다음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거 좀 우선적으로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일단 그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크게 그 내부적인 문제와 그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외부적인 문제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철강 가격 부분인데, 이거는 내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국제 철강 가격이 12월 달까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매출을 할 때 아무래도 판매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잠깐은 좀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최근에 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 손실 부분이 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회성 비용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나중에 오면 차츰차츰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익성은 좋았어요. 현대차도 잘 나갔고 거기다 납품도 하고 뭐 철강 부분도 다시 한번 그 매출이 나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업 외 손익에서 손실이 나는 바람에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은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영업의 손익이 그렇게 안 나게 되면 손실이 안 나게 되면 1분기부터는 개선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철강 업황 자체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전체 상황, 대외 여건으로 보게 되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저가 공세라든지 또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런 나라들의 그 저가 공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우리나라 철강 업계들이 대부분 좀 밀렸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최근에 철강보다는 일종의 무슨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현대차의 의존도가 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그러니까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잘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현대제철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냐 없냐가 달린 겁니다. 결국에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실적들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현대차 실적 좋았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도 크게 기대는 할 수 없고 현대차는 내년에 과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세로 가지만 1분기 실적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현대제철을 그냥 홀딩 관점에서 드리는데 일단 현대차 기준 같은 경우는 21만 원 선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됐으면 일단은 파세요. 일단 현대제철까지도 같이 파는 게 좋습니다. 같이 파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 계속 지지하고 간다면 1분기 실적이 개선세로 돌아섰을 때는 두 종목 다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실게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고민이 조금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예,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빨리 문자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네요. 다우기술 살펴볼게요. 4791번님, 다우기술 매수 포인트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다우기술 매수 포인트 말입니까? 예. 이 점상간 종목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그래도 좀 짧게 저기, 간단하게. 잠시만 이거 차트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다우기술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시면 우측에 상단에 이렇게 점상이 같습니다. 점상이. 근데 이거를 저보고 제가 신입니까?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를. 자, 잠시 다른 종목 볼게요. 자, 비트컴퓨터 같이 이렇게 점상으로 무조건 날아갈 수도 있고요. 이 종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최근에 그 상담했던 종목인데 영진약품인데 이거 그때 의뢰하신 분 계실 텐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여기 1345원에서 그때 한번 의뢰를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요분 계속 믿고 그냥 갖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상 가고 나서 지금 이제 요런 거 있죠. 지금 이제 다음날 요런 거 도지형이나 아니면 요런 거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점상 말고 점상 풀릴 때 한번 의뢰를 한번 다시 해주겠어요. 근데 네. 점상이 보통 풀릴 때는 꺾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매수 욕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과 그리고 바른손 들어왔네요. 2443번님께서 삼양식품이나 바른손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삼양식품 다시 한번 나가사키 짬뽕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바른손도 대선 테마주로. 네. 일단 삼양식품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그 다른 테마들과는 좀 틀리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직접 매출이 나오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른 테마보다는 안전합니다. 안전하지만 단기간에 저 가파른 급등세가 좀 문제가 첫 번째로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가사키 짬뽕이
물론 단기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좋다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계속 먹겠지만 음식료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제품 하나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그 나가사키 짬뽕이 계속 10년, 20년 장수할지는 예. 그건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매수는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매수는 하시되 손절가는 딱 정해드리지만 38,000원, 거의 39,000원 수준이네요. 예. 39,000원 수준에서는 반드시 손절 대응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바른손 이것도 점상 같네요. 아까 다우기술이랑 똑같은데 네.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좀만 팔아줘 그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한번 보고서 예. 그때 한번 좀 풀렸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드리기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죠. 다음은 조화제약 보내주셨습니다. 9517번님께서 조화제약 5,52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시고 지금 클루넷 매수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조금 뒤에 2550번님께서 또 클루넷을 매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이 묶어서 봐드릴게요. 4,600원에 매수하셨고 이분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점상간 종목은 하나님도 못 잡습니다. 그거는 네. 조금 오히려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그 조화제약 같은 경우 제가 3일 전에 해드린 분 같아요. 이거 네. 혹시 맞죠? 이거 제가 보기엔 3일 전에 해드린 분 같아요. 이거 제가 회사 내용 잘 모르겠다 말씀드리면서 6,500원 돌파해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 어저께 꺾여야 정상인데 이게 다시 한번 위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6,500원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6,500원까지 일단 다시 보시고요. 자, 그리고 6,500원까지 보세요. 그리고 6,500원 가서 일단 그쪽에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때 3일 전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또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클로넷 같은 경우에 이거 문재인 테마죠. 문재인 테마인데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에스모 프로그램에서 박근혜 씨가 나오면서 어저께 박근혜 테마가 갔거든요. 근데 네. 그 프로그램에 다음 주에 출연자가 문재인 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나오게 되면 한번 좀 튈 것 같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해먹어서 좀 걱정됩니다. 자,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끝났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끝났죠. 여기서 한번 끝났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끝났어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테마를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데 자, 일단은 매수하는 건 안 말릴게요. 어차피 매수하지 말아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말릴 텐데 대신에 자, 매수하고 나서 일단 다음 주 말씀드렸죠. 문재인 씨가 화요일 날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날 프로그램 나올 거라고.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보시고 요거는 일단 추세가 제가 보기엔 꺾였거든요. 꺾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테마가 다시 한번 반영이 안 되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죄송합니다. 못 올라가니까 일단은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일단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 무조건 4,500원 잡으세요. 4,500원 잡으시고 요 클론에 4,600원에 사신 분 있죠. 4,600원 사신 분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그램에 출연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되면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보시고 요 분도 마찬가지 4,500원 손절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추세 봤을 때는 차트 추세 봤을 때는 지금 꺾였습니다. 이거 보시면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꺾였기 때문에 한번 튀어져야 가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팔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종목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여기서 타 네, 프로그램 방송에 얘기는 나오는 거죠.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힐링 캠프라고 프로그램에 지금 이제 출연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월요일 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씨 출연 때문에 아마 또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쁩니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1387번님입니다. 모빌리언스 보유하셨는데요. 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네, 이거 결제 관련주들 네. 100%시군요. 당황스럽네요. 일단 결제 관련주들 말씀을 드릴게요. 결제 관련주 하면 크게 세 가지 있죠. 다날, 이니시스, 그리고 모빌리언스가 있는데 각각 기업이 틀립니다. 남들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다 틀려요. 다날 같은 경우는 휴대폰 결제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신용 카드 그쪽에 결제 사업부도 있죠. 모빌리언스는 휴대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니시스는 온라인 신용카드예요. 이거 딱 구분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 역시나 제일 좋은 거라고 한다면 역시나 모바일 결제 시장이죠. 휴대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근데 작년에 지금 올린 실적을 보게 되면 주당 한 5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이익이 어떤 폭발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데
워낙에 그 스마트폰 확대라든지 이 결제 측면들이 많이 이렇게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이익률이 그렇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큰 업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측면이고 실적도 그만큼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사업은 향후에 장기적 성장 전망으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100%라는 게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밖에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한 6,000원 선 정도는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일단 도달하게 됐을 때는 절반 물량을 좀 덜어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미들의 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